자, 팩트로 때려봅니다. 왜 때리면 안 되는데요. 팩트로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.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자, 지난주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마이크 토스 논란 저희가 금요일에 뉴스 설계에서 차근차근 썰어드렸는데 또 추가로 다룰 내용이 나왔나 봐요.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넘어온 마이크 다시 넘기기라는 키워드로 직접 뉴스 설계에서 다뤄줬었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이 주말을 통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됐어요. 제가 이제 보니까 99만 회라고 했지만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미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. 그만큼 이제 이 사안이 폭발력이 크다,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은 논란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팩트로 때린다라는 아까 그 보신 그 영상을 올린 겁니다. 그러면서 해명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. 자, 혹시 그러니까 저희 뉴스 썰기 내용에 대해서 팩트로 때려주시겠다는 건 아니었죠?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애초에 이 윤 후보가 마이크를 넘겼다라는 이 논란이 시초는 뭐냐면 한 온라인에서 윤 후보가 마이크만 넘기고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식의 그 온라인 게시물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건데 네. 자, 그거에 대한 반박인 겁니다.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거는. 다만 저희는 뉴스 썰기에서는 윤 후보도 마이크를 먼저 넘겼지만 발언을 다 했고 맞습니다. 또 발언의 그 분량들이 이 후보와 비슷했다. 그 지점이 좀 이상하다.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팩트로 때린 건 아니고요. 뭐 그 부분은 분명히 할 건데 네. 자, 말 나온 김에 한번 그 해명들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자,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정확히 기억하는데 2번 정도 먼저 마이크가 나한테 왔다. 나머지는 후보가 답변하고 제가 보충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. 2번 왔다고 했죠. 2번. 하지만 3번 있었습니다. 3번. 당시 총 8명이 발언을 했습니다. 질문자가 7명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. 자, 질문자가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그 넘겨받은 뒤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 대표에게 다시 넘긴 게 총 3번이었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영상을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. 심지어 마지막 정리 발언도 윤 후보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했지만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양보를 했었죠. 자,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님과 이준석 대표님 오늘 어떤 소감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정책들로 대안을 만들어 가실지 짧게 말씀 들어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윤석열 후보님 말씀 한번 그럴까요? 네. 이준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번이 아니라 4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억보다는 영상이 더 정확하죠. 남아있으니 볼 수 있네요. 자, 정리를 해보면 윤 후보가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대답을 이 대표에게 넘겼다라는 주장은 거짓인데 답변이나 발언 순서 절반 정도를 이 대표에게 먼저 양보했다라는 건 팩트인 걸로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해명을 해줬어요. 이준석 대표가. 자, 당 정책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가 대표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준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옹호를 해줬죠.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. 자, 윤 후보는 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표인 저에게 일부 답변 기회를 먼저 준 적은 있다라고 시인을 했었죠. 쉽게 얘기하면 사안별로 당의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율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후보가 먼저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는 해명인데 자, 그렇다고 하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윤 후보가 그러면은 늘 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당에게 먼저 입장을 밝히도록 하느냐?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. 대표적인 게 아까 보셨던 추경 관련 혼선입니다. 들어보시죠. 아무리 후보가 이런 선언적인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또 당과의 또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.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요. 뭐 의지 표명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추경 관련해서 윤 후보가 말실수했다. 당과의 세밀한 조율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물어보고 또 어떤 이런 추경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후보와 협의하지 않고 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먼저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 해명도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사실 이번 논란의 해프닝이 그 중점을 좀 따져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가 발언 순서를 당대표에게 여러 차례 양보하는 모습이 좀 의아하다.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논란이었잖아요. 그 왜 그러냐면요. 그러면 과연 누가 대선 후보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누가 대선 후보냐.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질문했지만 대선 후보가 먼저 대답을 안 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그게 아니라
그 달 행사는 공식 제목이 이준석 대표와의 간담회였다. 다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행사였다라고 해명을 했어요. 김근식 정세분서실장이. 자, 그래서 발언 기회를 절반을 대표가 가져갔다는 건데, 자, 그 전날 나왔던 국민의힘 공식 일정입니다. 자,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내일 일정 12월 화요일 날 발표했던 거거든요. 자, 문제가 됐던 행사가 4시입니다.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인데, 자, 후보의 일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. 자,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하는 일정이 아니죠. 자, 이 대표와 같이 하는 일정은 그 뒤에 있습니다. 5시, 거리 인사 위드 준스톤이라고 써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행사 전날, 당일날 성격이 바뀔 수 있지만 기자나 언론에 공지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문제의 행사는 공동 행사가 아니라 윤 후보 개인의 행사였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정말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후보나 대표의 그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서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인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하나하나가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Baby, why you